그나 다음 주제는 조금 더 핫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요즘 주가를 오늘인가 어제 8,000선 또 넘어간 것 같아요. AI 반도체 이야기를 또 오늘 굉장히 격하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회사가 동시에 모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정부 쪽 뭐 하는 거에 그 얼굴 내놓는 거 말고 리벨리온, 모빌린트, 퓨리오사에서 김광정 리더님, 조영진 부사장님 그리고 윤상현 CSO님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끝에 모빌린트의 윤상현 CSO님, 퓨리오사 조영진 부사장님 그리고 리벨리온 김광정 리더님과 김광정 총괄님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예, 세 분을 환영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회사 임원이 그러더라고요. 세 분은 웬만해서는 세 회사에서 같은 자리에 모이는 거 싫어한다고요. 실제로 경쟁을 하시죠, 시장에서? 뭐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같이 프로젝트라는 표현보다는 과제 같은 것들이 뭐 국가에서 같이 협력하라는 부분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대규모 투자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쪽에 로봇하고 마찬가지로 세 회사에 대해서 그 차별점이라든지 강점을 짧게 우리 회사는 또는 우리 제품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리벨리온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좋은 이벤트와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표님과 솔트럭스 측에 감사드리고요. 리벨리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팹리스 회사입니다. 국산 그 추론칩 MPU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그러한 회사고요. 오늘 취지에 맞게끔 저희 회사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설명드리면은 결국은 좀 전에 로봇 세션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추론 서비스를 갖다가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국내의 KAI라고 하는 이러한 AI 발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추론 인프라를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MPU를 출시하셨고 모델도 2개를 상용화를 완료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뭐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업이라고 하면은 그 스몰 LLM을 운영할 수 있는 중국기 서버부터 시작해서 500빌리언 이상의 대형 LLM 파운데이션 모델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상급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AI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비전부터 뭐 코드 에이전트 서비스까지 다양한 버티컬한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퓨리오사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이재명이 찍은 회사라고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부사장님. 네, 퓨리오사 어떤 회사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나요? 예, 안녕하세요. 퓨리오사 AI에서 그 MPU 하드웨어 전체 총괄하고 있는 조영진입니다. 저희 퓨리오사는 저희 이제 인퍼런스용 MPU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회사들과는 구조적인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PU 쪽이 대부분 시스토릭 어레이나 이렇게 딱 정형화된 형태를 많이 취하는 반면에 저희는 자체적인 텐서 컨트랙션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조금은 더 플렉서블한 형태로 하면서도 효율을 얻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퍼런스 칩만 봐서는 엔비디아 RTX 칩 대비 파워 전성비에서 더 효과가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사업화돼서 양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을 요즘 아낌없이 해주셔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제 저희가 이제 릴리즈를 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앞에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 모빌린트 얘기를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죠, 뭐. 네, 안녕하세요. 모빌린트에서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윤상현 CSO라고 합니다. 모빌린트는 이제 같이 나오신 이제 뭐 퓨리오사나 리벨리온이랑 뭐 거의 유사한 MPU를 만드는 업체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진출하는 시장은 좀 성향이 다르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대규모 서버나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용도의 MPU보다는
엣지 쪽을 좀 더 타겟을 해서 거기 특성에 맞는 NPU를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첫 번째 칩 에리스라고 하는 칩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양산이 시작이 돼서 현재 사업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국내 아마 그 자체 NPU를 갖고 있는 업체 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이제 AI SoC라는 이제 칩을 개발을 해서 이제 곧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지금 상용화를 지금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시장은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이제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능, 고성능을 저희가 노리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이제 지금 한창 이제 각광받고 있는 피지컬 AI 시대에 더 걸맞는 어떻게 보면은 그 특성에 더 맞는 솔루션을 내놓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글로벌 안에서도 경쟁력을 잘 갖추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쪽 그 로봇 회사 대표님들이나 이분들 토론하는 거 보셨잖아요. 굉장히 전투적이지 않았나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GPU는 알고 계신데 NPU나 LPU를 잘 모르시기도 하세요. GPU는 엔비디아에서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범용으로 만든 수많은 코어들을 결합해서 동시에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거라면 NPU들은 대부분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는 트랜스포머로 만들어지는 거는 벡터 공간 내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텐서 매트릭스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텐서 구조로 가지고 있는 행렬인데 이것을 대규모로 저전력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거기에 특화된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회사가 그걸 모두 하고 있지만 또 거기서 또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NPU나 각 회사에 대한 전략은 뒤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GPU나 GPU 중심의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요즘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엔비디아에서 새 제품 라인에 대한 올해 가격 발표를 했는데 막 30%씩 50%씩 가격 올랐어요. 그리고 그 올린 이유가 또 메모리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정말 그렇게 전 세계 AI 반도체가 부족한가요? 수요가 그렇게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공급이 딸린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지금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같은 업체에서도 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뭐 속된 말로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뭐 정말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뭐 백지수표 갖고 와서 근처 호텔에서 묵으면서 메모리 달라고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공급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AI 시대가 워낙에 가파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존에 뭐 있었던 뭐 레거시 칩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비롯해서 이제 새롭게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까지 합사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급에서 이제 수요는 훨씬 더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그런데 되겠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수요, 진짜 사용자에 의한 수요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클로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클로드 코드 때문에.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워낙 돈이 많이 몰렸는데 그 돈을 어떻게든지 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거지 실제 실수요는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다라는 관점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조영지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어제도 몇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는데 사실 27년, 28년까지는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하는 쪽인데 거의 다 돼 있다. 그리고 문제는 29년이 어떨까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지어지는 게 신용으로 지어진다면 조금 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캐펙스가 지금은 이익 잉여금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뭐 계속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서 말한 캐펙스는 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금을 의미를 하기도 하네요. 리벨리오는 사실은 지금 가장 역동적으로 영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뭐 GPU가 예를 들면 경쟁자이기도 하나요? 대표님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 와서 굉장히 울면서 하소연했던 걸 제가 기억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시장에서 우리 AI 반도체를 구해 주셔야지 20만 개, 30만 개를 엔비디아를 가져와서
한국 시장을 어렵게 만듭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 수요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현장의 피드백을 좀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전 질문이 실제로 메모리가 그렇게 수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거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저희 입장에서 아니면 국내 입장에서 좀 좁혀놓고 피드백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메모리가 없는 건 분명합니다. 저희도 메모리 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 가격이나 메모리 가격이 거의 작년 이맘때 대비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가격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현실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보면은 이 메모리가 특정한 메모리 형태에만 집중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LPDDR부터 GDDR까지 해서 다양한 메모리가 다양한 추론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현상으로 지금 확대가 되다 보니, 메모리 자체는 아까 필요사의 부사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당분간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SCM을 강화하고 물품 공급이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인프라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회사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판로가 없으면은 이러한 것들을 왜 하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또 넘어갈 텐데요. 실제로 판로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당연히 100%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AI 추론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마켓은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저희는 국가 차원에서 AIDC를 갖다 설립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보면은 실제 기업 고객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세 분 얘기를 공통적으로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도 되는구나. 주식 사라는 얘기구나. 반도체 전문가 셋이 나왔는데 못해도 2027년 어쩌면 28년까지는 반도체 부족하대. 특히 메모리가. 그런 얘기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2029년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로 컴파일해서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은 사실 이랬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도 시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얼마나 빠르냐, 뭐라고 표현하면 테라플롭스나 아니면 페타플롭스 같이 초당 얼마나 많은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연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또 최근 들어서는 LLM에 최적화됐기 때문에 초당 얼마나 많은 토큰들을 생산해내거나 소비할 수 있느냐 하는 걸로 관점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변화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운영성, 아니면은 전기값에 해당이 되는거나 기타 등등. 세 분은 어떠세요? 시장에서 특히 NPU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빠른 GPU, 예를 들면 우린 전기값 얼마 들어도 좋아, 우리 회사는 고쳐서라도 전기값 대서라도 최고의 GPU를 가져올 거야, 이런 시장 말고도 존재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고객들이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예를 들자면 스펙이나 아니면은 의사결정하는 지표가 달라지고 있나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시작할 때는 다 스루풋 중심으로 갔죠. 스루풋, 레이턴시, 그 다음 이제 코스트 이런 쪽으로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성비 TCO를 많이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새로운 거는 일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데이터 센터부터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레거시한 곳도 있고 또 전력 제한이 있는 곳이 커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전성비를 높이는가가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마 이 부분이 그 데이터 센터 쪽보다 이제 엣지 쪽, 저희가 보는 엣지 쪽 시장은 훨씬 더 좀 심한 경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디바이스 단까지도 내려가다 보면은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일반 가정에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전력 환경에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일반 GPU에서 뭐 300W, 400W 잡아먹는 그런 GPU를 일반 그 디바이스 안에다가 탑재해서 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어려운 점은 사실
그 예전에는 그 엣지 쪽 MPU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 비전 쪽 모델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을 많이 찾으셨어요. 유즈 케이스도 그쪽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었고요. 근데 이제 뭐 챗GPT가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AI 모델 쪽에 더 적응이 되기 시작하시고 이제 그게 이제 뭔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는 엣지 쪽에서도 특히나 디바이스 단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요구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성능도 어느 정도 요구가 되는데 이제 전력도 당연히 낮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노드가 또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도 낮아야 되는 그런 이제 삼중고를 좀 겪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큰 진입 장벽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셨던 아까 그런 지표들이 사실은 많이 MPU 쪽에 좀 강조가 됐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사업적인 관점이나 고객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한 뭐 지표들은 MPU가 실증 단계에 있었을 때 굉장히 MPU와 GPU를 비교하는 데 썼던 그러한 수치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여기에 계시는 뭐 모빌린트나 퓨리오사 저희 리벨리온 포함해서 이제는 MPU가 실제 상용화되고 있고 실증이 아닌 실제 서비스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 보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AI 서비스에 대한 TCO라든지 운영성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퓨리오사의 부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GPU가 쓰일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성능을 낼 수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거나 쓰는 비용이 크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추론 서비스의 토큰당 비용이라는 내용을 따져봤었을 때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그것이 저희 MPU가 강점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 고객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그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기술적인 내용 세 분이 오셨으니까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 MPU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다양한 방식이 시도가 되고 있고 AI 반도체 부분만 보더라도 어디는 GPU하고 MPU를 같이 결합을 시키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해 보시건대 올해 내년 후년까지 거쳐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변화나 또는 어떤 도전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세 회사는 뭘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인가요? 진짜 어려운데. 조영주 부사장님부터 한번. 네. 회사가 준비하시고 있는 비밀을 조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가장 큰 변화는 계속 이 MPU든 GPU든 굉장히 커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굉장히 큰 모델을 담아야 되고 그것이 지금 나오는 뭐 클로드나 이런 서비스 다 쓰시겠지만 뭔가 약간의 그 부족함, 그 부분이 채워지는 변곡점이 한 1, 2년 안에 오면서 사용 측면에서는 이제 정말 그 사람의 인지 노동을 대체할 만하다 이런 변화가 저는 한 1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1년 뒤만 해도 에이전트를 그냥 한 4-5개 사람들이 쓰면서 직원 4-5명 부리는 것 대비 훨씬 나은 효과를 얻는 시대가 올 거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메모리 비용입니다. 지금 메모리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이견이 꽤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 지금 PD 디스어그리게이션이라 해서 이제 프리피라고 디코딩이 디스어그리게이션 되는 거는 어느 정도 다 논의가 됐는데 어텐션하고 이 피드포워드 쪽이 완전히 분리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 분리가 되게 되면 엔비디아가 그락을 인수할 때 거기에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인수에 가깝게 했고 거기서 하려는 게 사실은 FFN 쪽에 D램이 아닌 S램을 쓰는 방향이 꽤 큰 변화로 다가오지 않을까. 사실 29년이나 메모리에 어떤 큰 충격을 준다면 그게 현실화되는 상황이 그 AI에서 메모리 필요량을 한 절반 가까이 줄여버리는 그런 타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지금 AI 반도체가 가장 큰 병목이 코어 부분에서 연산이 아니라 사실은 밴드위스하고 메모리이고 특히 컨텍스트 사이즈가 길어지면서 메모리 중심의 AI 엑셀러레이션에 관련된 관심이 정말 폭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방금 이제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D램 종류의 HBM처럼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SRAM을 사용하는 형태나 또는 메모리 자체를 아예 포함을 시키는 것, 또는 보통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웨이퍼가 제 손바닥보다 크거든요. 이 손바닥보다 큰 것 전체가 칩 하나예요. 예를 들자면 웨이퍼 사이즈의 칩이 나오는 등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때려박는 형태의 완전히 다른 개념의 AI 반도체 또는 아키텍처가 준비되고 있고 실험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지금 미국, 특히 미국 중심으로는 또 중국도 쫓아가면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또 그 덕분에 최근에는 인텔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인텔 망할 줄 알았거든요. 한국 기업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과 완전히 새로운 지도에 돈을 때려붓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과 거대 기업들의 대비를 해서 세 분의 한번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그러한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냐랑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포함해서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효율성 있는 추론 서비스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딜리버리 할 거냐 이런 거에 좀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아무리 칩을 잘 설계하고 칩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글로벌하게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에이전틱 서비스라든지 추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잘 서포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환경에 반도체에서 쓰고 있는 서비스를 저희 쪽으로 갖고 와서 큰 노력 없이 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쪽의 큰 미션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NPU 서버 하드웨어 단하고 그러한 것들을 갖다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그 AI 프레임워크라든지 소프트웨어 스택을 갖다가 어떻게 잘 결합하고 확대해 나갈 거냐, 그리고 누구나 잘 쓸 수 있게끔 만들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와 소프트웨어 스택 쪽에 저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하드웨어적으로 내려가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칩넷 기반으로 계속 펑션이나 모듈들을 확대해 나가고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아키텍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칩넷 기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서버 내에서든 아니면 데이터 센터 내에서든 아니면 엣지 디바이스하고 연결이든 메모리하고의 밴드위스든 거기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킹 문제가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정리하자면은 저희한테는 네트워킹 쪽에 네트워크 프로토콜하고 인터넷 토킹 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커넥팅 쪽의 솔루션을 갖다가 계속 투자하면서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마켓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글로벌에서 다양한 챌린지가 오지만 결국은 추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소버린 AI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서비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마켓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거기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엔비디아도 팹리스죠. 엔비디아가 반도체 잘 만들고 설계 잘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하고 소프트웨어 스택을 풀 스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태계와 그 위에서 일을 할 줄 아는 대단히 많은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 역사만큼이나, 근데 한국이 취약한 이 부분을 어떻게 싸갈 건가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고, 또 예를 들자면 요즘 CXL을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인터커넥션에 해당이 되는 기술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아마도 메모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포함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고가형성과 고성능을 낼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NPU 또는 NPU를 넘어서서 어쨌든 AI를 엑셀러레이션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큰 숙제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조영지 부사장님 어떠실까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당연히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터커넥트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케일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구성을 할 때도 보면 지금 뒤에 뭐 백플레인에 들어가는 케이블부터 해서 그것을 연결하는 그 토폴로지 자체가 정말 뭐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기도 해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를 했을 때 타이틀이 엔비디아가 적인가 친구인가 그렇지만 솔직한 이야기로는 기술 격차가 3, 4년 이상 벌어졌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오는 가장 큰 부분이 그런 뭐 인터커넥트, 패키지 기술, 정말로 시스템을 빌드하는 데 있어서 국내 기술과 격차가 정말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지금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저희는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이 나오고 그 칩을 사업화에까지 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그 소프트웨어 스택을 다 완성하는 거였고, 그게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윤상현 CSO님께 질문을 좀 드리기로 할 텐데요. 어쨌든 두 분 얘기는 공통적으로 저희 회사도 경험하는 건데, GPU를 수천 개를 동시에 돌려서 병렬 분산을 한다는 얘기는 서버 안에 하나에서 물리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서버 노드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병렬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를 오고 가는 그 많은 데이터하고 연산에 관련된 인터커넥션이 엄청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건 단순히 반도체 칩 기술만이 아니라 컴퓨팅 아키텍처를 포함해서 네트워크까지 포함을 하는 전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드웨어 토폴로지를 연계하고 엮을 수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대한민국은 안타깝게 그 시도를 여태까지 못 해봤던 것 같고, 아마 그런 도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제가 윤상현 CSO님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우리나라에만 NPU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도 NPU 패밀리스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또 NPU 말고 LPU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도 있죠. 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 LPU뿐만 아니라 GPU로 엮어서 뭐 해서 뭐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세레브라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퍼 스케일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따만한 웨이퍼만한 칩을 만들고 있는데 뭐 자기네 성능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본 적은 없지만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양산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웨이퍼 전체가 이 높낮이가 있어서 그걸 정말 이렇게 해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텐스토렌트 같은 경우는 이건 또 리스크 파이버 생태계하고 아키텍처를 껴안기 시작했어요. 각각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AI 엑셀러레이터 또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과 어떻게 경쟁할 거냐 묻는 건 아니고요, 어떤 회사가 주목해서 볼 만한 회사일까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관심 있는 분이라면 혹시 세 분이 관심 가질 만한 회사, 그 회사는 어떻기 때문에 관심 가질 만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로크나 이제 셀레브라스 같은 업체는 명확한 차별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GPU보다 훨씬 더 높은 추론 성능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일단 그 두 업체의 확실한 그 차별 포인트인 거고요. 일단 저희 회사를 놓고 보자면은 저희는 이제 무조건 성능에만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피지컬 AI에 걸맞는 그런 효율성 높은 NPU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굉장히 제한된 환경 안에서 그래도 어쨌든 고객이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도만큼의 뭔가 AI 모델을 돌릴 수 있게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성능을 보여주려면은 그 소프트웨어 단에서 또 이제 특히나 그 경량화랑 그 모델 양자화를 맡고 있는 알고리즘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큰 차별점 중에 하나인데, 그 중국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이 확실히 이제 큰 자본력을 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은 공룡 기업 같은 퀄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매년 한 번씩 새로운 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사실 매년 그런 새로운 칩을 내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2, 3년의 격차를 두고 봤을 때도 저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놓으려고 하면은 그 경량화, 그 양자화를 얼마만큼 잘하는지, GPU에서 학습된 그런 그 큰 AI 모델들을 제한된 그 NPU 안에서, 특히나 이제 정수 연산을 해야 되는 NPU 안에서 효과적으로 정확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모델을 경량화시킨 모델을 잘 돌릴 수 있는가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차별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잠재 경쟁자로 보이는 가장 위협적이거나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신, 예를 들면 해외 스타트업이 있다면 또는 AI 반도체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또 왜 그러세요?
정답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아주 좀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걸 먼저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작년 크리스마스쯤이었죠. 그로기 엔비디아에 인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기뻤는데요. 첫 번째는 추론 시장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추론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록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리벨리온의 강력한 경쟁자 하나가 없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퓨리오사가 옆에 아니, 저희도 없어지길 바라고.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록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델을 갖다가 포팅하고 이식하는 능력들, 그 소프트웨어 캐파랑 그 많은 SRAM들을 갖다가 이어서 서빙을 갖다 한다라는 그런 네트워킹, 인터커넥팅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어마무시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저희가 또 따라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록이 무서웠었다. 근데 그록은 엔비디아로 가서 여하튼 간에 경쟁에서는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지 부사장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신 기업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록을 가장 위협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소식을 듣기 전부터 사실 그런 형태의 FFN을 SRAM 베이스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그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텐션을 GPU로 해서 플렉서빌리티를 확실히 가져가고, 정형화되어 있는 FFN은 그록을 쓰게 된다.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아주 큰 모델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접하는 한 100빌리언, 200빌리언 이런 모델들은 굉장히 싸게 이렇게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저희한테는 더 무서운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록 혼자 있을 때는 무섭진 않았는데, 그게 결합되면서 그록이 이제 우리는 어텐션 쪽은 이제 안 보고 FFN만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 순간 더 SRAM이 더 들어갈 거고 더 큰 모델을 담게 되고, 사실 그게 이제 가장 무섭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LPU하고 GPU가 하나의 칩 안에 들어가서 각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작동되게 될까? 여기에 메모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고, 이게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왔었던 전 세계에 있는 NPU나 또는 GPU 대체할 수 있는 그 추론 시장에 어떤 임팩트 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동안에 벌써 또 시간이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끝났을 때가 돼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 마지막하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세 회사는 여전히 스타트업이고 여전히 시리즈 C, D, E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국민성장 펀드를 받으시기도 하셨어요. 와, 회사 가치가 지금 얼마죠? 포스트 밸류가? 지금 현재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아마 3조 5천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조 5천억 회사 임원분들을 앞에 모시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재미난 질문인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 성장 펀드를 포함해서 AI 반도체 기업들이 펀드레이징을 할 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에 제일 관심을 갖던 거예요? 매출인가요? 기술인가요? 양산인가요? 퍼포먼스인가요? 저희가 보는 뷰는 좀 굉장히 좀 다르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투자자나 아니면 AI 마켓이 진짜로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있고 기대치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많은 부분을 보는 것들이 실제 상용화된 서비스에 적용이 됐느냐, 기술적으로 검증이 됐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사업적으로 상용하게 된 부분이 있느냐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일어났을 경우에 매출 규모, 그리고 그 매출이 어떠한 맥락에서 생겨된 매출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약간은 여담입니다만 얼마 전에 과기부에서 그 NPO 국산 AI 반도체 3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사이트에 직접 가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텔레콤 쪽에서 통화유약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상용화
서비스가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방문을 좀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의외였던 게 거기가 인천에 데이터 센터 안에 있으셔서 가시기도 힘들고 기업 쪽에서 공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설마 가실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기부 쪽에서는 실제 상용화된 모습들을 보고 거기에서 뭔가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고민들을 해보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MPU는 실제로 이게 기술 검증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의 레가시 인프라로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검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일한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마지막 세 분한테 공통 질문 드리고 그리고 하시고 싶으신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매일과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면은 또 글로벌리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모델들이 튀쳐나오면서 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잠을 못 자겠어요. 아마 국내 AI 반도체 회사들,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엔비디아는 한국 AI 반도체 스타트업에게 적입니까? 친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도 좋고요. 반대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글로벌 NPU 회사들과 우리가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고 또 어떻게 경쟁에서 이겨내야 될지 단지 정부의 관심과 정부의 투자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세 분의 관심, 관점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꾸로 이제 윤상현 CSO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엔비디아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의 스승이자 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옛날에 그 이청호 구단이 이제 스승을 이겼듯이 엔비디아가 AI 시장을 활성화시켰다라는 데는 뭐 다들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 깔아준 그 판에서 이제 실제로 AI에 최적화된 반도체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직 뭐 확실한 이제 승리자는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저희가 엔비디아를 또 이겨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런 국내 NPU 업체들이 이렇게 현재까지 이제 상용화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제 정부의 많은 지원과 이제 관심이 크게 작용했었고 또 현재도 마찬가지로 뭐 그 온디바이스 쪽 특히 이제 피지컬 AI 쪽은 정부에서 특히나 또 올해서부터 많이 주력하면서 보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또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회를 잘 발판 삼아서 빠르게 좀 국내에서는 이제 정부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이제 기반을 쌓아간다면은 그 기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해외로 이제 나아가서 또 글로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창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영진 부장님. 저 엔비디아를 뭐 적으로 규정하는지 뭐 이런 거는 좀 남들이 들으면 웃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대놓고 저희의 경쟁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엔비디아 지금은 AI의 어떤 그 GPU나 이런 거가 그냥 한 종류를 모두 다 그거밖에 쓸 수 없는 좀 그런 상황. 초기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냥 메인프레임에 다 접속해서 쓰던 그런 시대에 가깝다고 하면 앞으로는 굉장히 분화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PC도 나오고 모바일도 나오고 이런 거 같이 계속 분화되고 저희는 직접 지금 싸우기는 좀 어려우니 포지셔닝을 좀 잘해서 틈새를 잘 찾아서 공략하는 데 집중을 할 것 같고요. 특히나 트레이닝은 다가가기 어려우니 인퍼런스에서 그리고 인퍼런스에서도 모델의 사이즈 그리고 어떤 방식의 차이 비용이 더 유리하게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경쟁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NPU 업체들이 세계 넘버원이 되는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네, 저도 뭐 동일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엔비디아 그 자이언트를 적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좋은 협력자 아니면 동반자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생태계의 일원이자 아니면은 그 AI를 같이 발전시키는 아마
협력자 정도로 저희도 자리매김을 하고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은 AI 마켓은 정말 리얼월드에 있고요. AI는 정말로 확장이 되고 누구나 다 잘 써야 되는데 어떠한 마켓이든 독과점적인 구조는 좋지는 않고 결국은 많은 협력자들과 에코시스템이 발생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리딩하고 있는 AI 시장이지만 여기 계신 솔트룩스와 저희 같은 NPO 국산 반도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 에코 생태계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리벨리온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세 분한테 정말 듣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투마켓 스트래티지였어요.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중동에 많은 투자도 받으셨지만 또 중동 지역에 진출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제품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특화시키고 버티컬 마켓을 포함해서 전략적으로 침투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을까?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한번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국내 AI 반도체 기업 세 회사 임원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 분께 큰 박수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